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7일 금요일 MBC 뉴스투데이 대전, 세종, 충남 시작합니다. 오늘은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황사의 영향으로 늦은 밤부터는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오늘 날씨 강혜라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건조함과 고온 현상을 달래줄 봄비 소식이 있습니다. 출근길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충남 서해안에는 비가 내리고 있고 점차 내륙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는데요. 비는 오늘 밤 소강 상태를 보이겠고 내일 새벽에 충남 내륙에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로 많지는 않겠지만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겠고요. 내일 새벽에 충남 내륙에서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우리 지역은 황사의 영향으로 늦은 밤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대전과 세종은 여당이 석권했습니다. 이로써 코로나19 극복과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현안의 당정이 강력한 드라이브를 펼칠 수 있게 됐습니다. 충남에서는 통합당 현역 의원들이 수성에 성공하며 견제와 균형을 이루었지만 혁신도시 유치 공약 등을 놓고 지역 간 조율 문제가 불거질 조짐입니다. 이번 선거 판세와 향후 충청 정가를 조영찬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대전 7석, 세종 2석 모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이었습니다. 대전은 특히 2004년 탄핵 정국 이후 16년 만에 여당의 전석 석권이었고 세종은 행정수도 완성과 도시의 자족성 확립을 위한 집권 여당의 역할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코로나19 위기감 확산과 정부와 집권 여당 대처에 대한 평가는 선거 내내 당락을 가를 주요 변수로 작용했는데 결국 표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은 원도심 지역 야당 현역 의원들이 모두 고배를 마셨는데 출구 조사와 다른 결과가 나와 어느 때보다 참여율이 높았던 사전투표의 영향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전과 세종은 당정이 모두 여당 시장과 의원들로 구성돼 혁신도시 유치와 국회 분원 이전 등 각종 현안에서 일치된 강력한 추진력이 기대됩니다. 예산 배정이나 중앙정부와의 협업 사업에서도 원활한 가교 역할이 기대되지만 반면 견제와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충남은 11석 가운데 민주당이 과반인 6석을 차지했지만 내륙과 서해안 벨트 등 전통적인 보수 텃밭에서는 야당 현역 의원들이 모두 수성에 성공해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당선인들은 저마다 혁신도시 유치 관련 공약을 내걸어 입지를 놓고 지역 간 조율 문제도 불거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혁신도시 지정이 되면 수도권의 공공기관 이정을 충남으로 유치하는 것이 제1공약입니다. 가능하면은 홍성과 예산에 분산 유치하는 방법을 저는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충청권은 다선 중진 의원을 다수 배출했는데 박병석 당선인의 경우 내리 6선에 성공하면서 21대 국회 전반기 의장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또 이상민과 정진석 당선인이 5선에 당선되면서 정치적 위상이 강화될 전망이고 홍문표와 이명수 당선인도 각각 4선에 성공하면서 당 지도부 입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역 기반 정당이 사라진 이후 시류가 표심에 반영되는 충청 민심 특유의 이른바 민심의 풍향계 역할은 이번 총선에서도 여실히 나타났습니다. 이는 향후 국정 운영과 지역 현안 사업의 성패에 따라 또다시 움직일 수 있음을 역설하면서 정치권을 향해 준엄한 메시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이번 4.15 총선은 여러 가지 화제를 남겼지만 특히 대전에서는 현역 의원들을 이기고 21대 국회에 진출하게 된 당선인들의 스토리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경찰청장에서 국회의원으로 또 선출직 선거 구수 끝에 금배지를 달거나 관록의 현역 의원을 이긴 30대 청년 당선인까지 화제의 21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을 취재했습니다. 최기훈 기자입니다. 4.15 총선 대전 최대 격전지로 꼽힌 중구에서 치열한 접전 끝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당선인. 서대전구와 경찰대를 졸업한 황 당선인은 경찰수사연수원장, 경찰청 수사구조 개혁단장 등을 지내며 경찰 조직 내 대표적인 수사구조 개혁론자로서 검찰개혁에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대전경찰청장으로 있던 지난해 11월 명예퇴직을 신청하며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그 뒤 명태와 이원면지 신청이 불발됐고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까지 휘말렸지만 정면 돌파를 감행했습니다. 황 당선인은 출마 일성으로 검찰 개혁을 내세웠습니다. 간절한 국민들의 염원이 이번 승리를 가져왔기 때문에 저는 국회에 입성하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검찰 개혁을 확실하게 완수하겠습니다. 선출직만 9번 도전한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단선인은 마침내 대전 대덕구를 지역구로 국회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구청장, 시장,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했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셨고 현 의원인 정용기 후보와의 대결에선 모두 4번부터 완패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과 민선 6기 대전시 정무특보 등을 역임하고 이번 총선에 출마하려 했지만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대덕구를 전략지역으로 분리하면서 출마 자체가 원천 봉쇄될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앙당의 3자 경선 결정을 끌어내 극적으로 본선에 진출하고 결국 오뚜기 신화를 쓰게 됐습니다. 박 당선인은 당선 소감 역시 발로 뛰겠다는 각오를 내걸었습니다. 대덕구에 혁신도시가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금 수도권에 있는 122개 공공기관 이전 대상 기관들을 대상으로 찾아가서 대덕구 유치 활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에서 누구도 예상 못했던 파란은 대전 동구에서 일어났습니다. 38살 청년 의원이 될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당선인은 보수 텃밭과 3선을 노리는 상대 후보라는 산을 넘어 대이변을 연출했습니다. 홍영표 의원실에 7급 정책비서로 정치에 입문한 뒤 원내대표 정책실장까지 지낸 장 당선인은 이번 승리를 계기로 대전 최연소 국회의원 당선인이라는 타이틀까지 달게 됐습니다. 저는 변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정치와 동구는 확실하게 변화시키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원도심 지역에 확실하게 변화를 줄 수 있는 혁신도시 유치에 최선을 다할 거고요. 화제의 당선인들은 단순한 선거 이변을 넘어 지역 정치에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찾아왔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규입니다. 4.15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충남도가 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내년도 정부 예산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재정 신속 집행과 혁신도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 채용 기관 확대,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실국별로 193가지 우선순위 과제를 정했습니다. 충남도는 당선된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지역 현안을 설명하고 예산 확보에 협조를 구할 계획입니다. 이번 총선과 함께 치러진 천안시장 보궐선거로 70만 천안시의 새 수장이 탄생했죠. 박상돈 시장은 간단한 취임 선서 이후 곧바로 코로나19 대응을 점검하는 등 그간의 행정 공백을 메우기 위한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천안을 만들겠다며 변화를 예고해 각종 현안에 대해 해법을 어떻게 풀어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표 중간 역전을 거듭하는 접전 끝에 당선을 확정지은 통합당 신임 박상돈 시장은 당선증을 받자마자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취임 선서로 취임식을 대체하고 충남에서도 가장 많은 확진 환자가 발생한 천안의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박 시장은 코로나19로 무너진 일상과 경제 회복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새로운 천안을 만들어달라는 시민들의 명령으로 시작이 된 만큼 남은 임기 동안 변화의 바람을 예고했습니다. 제가 그리는 완전히 새롭게 변하는 올 뉴 천안,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천안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당장 후보 시절부터 개발 절차를 잠정 중단하고 주민투표를 약속했던 일봉산 민간 특례 사업부터 상당한 영향이 예상됩니다. 일봉산 문제는 근본적으로 접근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문제는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임 시장 최대 성과로 꼽혔던 축구 종합센터 건립도 재정 부담을 이유로 축구협회와 재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 삼거리 공원 명품화 사업도 재검토 대상입니다. 또 예산 10%의 용도를 바꿔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쓰겠다고 공약한 만큼 다른 대형 사업들도 줄줄이 수정이 불가피해 천안시정은 큰 폭의 변화를 맞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천안에서 30대 남성이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격리 해제된 뒤 다시 확진돼 충남에서 재확진 사례가 3명으로 늘었습니다. 천안시는 지난 2월 말 코로나19에 확진돼 이달 2일까지 치료를 받고 퇴원한 30살 남성이 격리 해제 후 13일째 받는 검사에서 다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남성은 퇴원 후 자율적으로 자가격리해 현재 가족 1명만 접촉자로 파악됐으며 격리 해제 후 다시 확진되는 재양성 사례는 충남에서만 3명이 확인됐습니다. 30대 남성이 지갑을 잃어버려 경찰에 분실 신고를 했다.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사실이 드러나 고발당했습니다. 세종시는 최근 필리핀에서 입국한 30대 남성이 지난 10일 경찰에 지갑 분실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2차례에 걸쳐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무단 외출한 사실이 드러나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1일 입국한 뒤 충북 청주에 사는 남편을 방문한 40대 태국 여성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충남 도내 군 단위 지역의 주민들이 코로나19에 대해 더 큰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가 만 18살 이상 도민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정기 여론조사를 한 결과 85.7%가 코로나19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고 특히 시지역보다 청양, 태안, 홍성 등 군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91.4%로 높았습니다. 충남도의 코로나19 차단 방역에 대해서는 79%가 잘한다고 평가했고 응급의료체계나 공공의료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 75%로 비슷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소비 지출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42.8%로 비슷하다는 응답 43.9%와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대전의 한 국립대 교수들이 정교수 임용을 대가로 계약직 교수에게 억대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무려 8년 가까이 접대비와 채용 심사 등의 명목으로 수억 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아왔다는 건데 해당 교수들은 제기된 의혹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대전 모 국립대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김모 교수. 지난 2012년부터 시간 강사로 일했는데 김 교수는 같은 학과 정교수인 A와 B 교수 등 2명으로부터 상습적으로 금품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정교수로 임용시켜주겠다며 3억 원을 요구해 1억 원을 학교 주차장에서 전달했고 수시로 여러 가지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요구사항도 점차 노골적으로 변해 다른 교수 접대비 명목, 채용 심사 관련 비용 등을 수십 차례 요구했고 이런저런 이유로 이들에게 2억 6천여만 원을 상납했다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입니다. 국립대 정교수 임용을 전제로 한 억대 금품과 향응 요구는 무려 8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김 교수는 부당한 요구라고 생각했지만 정교수가 될 수 있다는 신락 같은 희망 때문에 계속해서 금품을 상납하고 향응을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필요하니 공고를 내주십시오. 이렇게 처음부터 올려야 되기 때문에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교수 임용이 수포로 돌아가면서 김 교수가 이에 항의하자 해당 교수들은 받은 돈을 돌려주겠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너는 나한테 돈 얘기를 한 적 없어. 내가 갖고 오고 했어. 네. 근데 그 결론이 뭐냐면 내가 1억 2,300원로 주면은 끝나는 거야? 의혹에 대해 해당 교수들은 김 교수에게 정교수 임용을 약속한 적 없고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은 사실도 없다며 모두 부인했습니다. 저는 제 비용을 제가 부담했죠 다. 비용 부담 안 하신 분은 교수님이죠. 취재가 시작되자 학교 측은 뒤늦게 진상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으며 김 씨의 고소를 접수한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중고 1, 2학년과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이 온라인 개학에 돌입한 가운데 대전교육청이 관내 특성화고와 특수학교 특목고에서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대전교육감 등 온라인 대학 점검단은 대전생활과학고를 방문해 실무 과목을 포함한 모든 교과가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또 시각장애 특수학교인 대전맹학교에선 교사와 학생들의 다자간 통화 서비스 등 맞춤형 원격 수업을 확인했습니다. 오는 20일 초등학교 1에서 3학년 학생들이 3차 온라인 개학에 들어가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아직 개원 계획이 없습니다.
대전시는 대전 엑스포 사이언스 콤플렉스 신축 공사장의 지역 가도급률을 특별 점검하는 등 민간 건축공사 현장의 지역 가도급률을 높이기 위해 역량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특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신세계 건설과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을 살피고 지역 인력과 장비, 자재를 사용하도록 계도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해 시는 16차례 정기점검 등을 통해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목표율 65%를 달성했으며 지역 하도급 금액 9,226억 원을 수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304명의 꽃다운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 어제로 6주기를 맞았습니다.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 수많은 목숨을 잃었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왜 없는지, 국가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여전히 궁금합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사람들은 진도 앞바다에 가라앉던 배 한 척을 할 일 없이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304명의 목숨이 쓰러졌습니다. 그날 이후 4월은 예전의 4월과 달라졌습니다. 아직까지 그날의 이제 뉴스라든지 기사 같은 경우에는 생생하게 기억에 남고 있거든요. 비슷한 또래의 이제 남동생이 있기 때문에, 가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6년이 흘렀지만 참사의 진상 규명도 책임자의 처벌도 더디기만 합니다. 세월호 참사로 별이 된 아이들과 희생자들이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낸 촛불 정부가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의 책임을 완수하지 못하고 임기를 마치는 것을 국민들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월호 피해자를 돕기 위해 발의된 세월호 피해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4년 동안 잠자고 있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은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을 향해 여전히 조롱과 막말도 내뱉었고, 세월호 진상 규명이라는 해묵은 과제는 다시 21대 국회의 몫으로 넘겨졌습니다. 다시 찾아온 4월. 우리는 여전히 그날을 기억해야 하고 책임을 물어야 하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아이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아직 국민들이 많이 기억하고 많이 응원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힘내셔가지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게 했으면 좋겠어요.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세종시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한 결과 초미세먼지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종시에 따르면 이 기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29 마이크로그램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0 마이크로그램에 비해 28% 감소했고, 미세먼지 납부밀수도 37일로 지난해 58일보다 21일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는 대기질 개선의 주 원인으로 코로나19로 국내외 오염물질 배출이 줄어든 점, 돌풍 등의 기상 여건 변화와 계절관리제 시행 효과를 꼽았습니다. 경기 강원 북부 지역 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잇따라 검출되면서 충남 도내 돼지 등 반출입 금지가 강화됐습니다. 도는 돼지와 분뇨, 정액 반출입 금지 지역을 기존 인천과 경기 강원 7개 지역에서 경기 포천과 동두천, 양주, 강원 고성과 인제, 속초 등 6개 지역을 추가해 모두 13개 지역으로 확대 지정했습니다. 올해 경기 강원 지역에서만 480건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일명 민식이법을 촉발한 40대 남성에게 금고 5년이 구형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2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해 9월 아산의 한 중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김민식 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에게 금고 5년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이가 보호받지 못해 사망했고, 이로 인해 유족들은 큰 상처를 입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충남도 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가운데 충남도가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 25%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도는 도시 지역 차량 제한 속도를 계속 낮추고 2022년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와 신호기 설치, 맞춤형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 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09명으로
2018년보다는 12%가 줄었지만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가 지난해 14.5명으로 전국 평균 6.5명보다 2배 이상이 많았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서해선, 장항선, 복선 전철 사업 등 46개 궤도 분야에 2,8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신규 발주한다고 밝혔습니다. 철도공단은 서해선 복선 전철 궤도 공사의 경우 상반기 신속한 예상 집행을 위해 일정을 앞당겨 이달 중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한의학에서 쓰는 침과 수술용 칼을 결합한 도침이 허리 디스크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의학연구원과 대전대 한방병원 공동연구팀이 허리 디스크 환자 146명을 상대로 임상 연구를 진행한 결과 도침 치료를 받은 32%가 통증 개선에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일반 침 치료가 효과가 있다고 답한 13%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특히 허리 관절 가동 범위를 넓히는 데 좋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스마트 홍수 관리 시스템이 아산에 이어 올해 논산과 서천에도 구축됩니다. 스마트 홍수 관리 시스템은 상황실에서 하천 수문을 실시간으로 모니터해 원격 조정하는 방식으로 아산시 지방하천 수문에 적용한 결과 농경지 피해 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5년까지 전국 4천여 개 국가하천에 스마트 홍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금산구는 JB 주식회사와 업무 협약을 맺고 올해 말까지 금산읍 전체 1,192가구 가운데 74%인 7,551가구에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충남도 한국 LPG 배관망 사업단과 협약을 맺어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 개별 소형 저장 탱크와 가스 보일러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0일부터 보령에서 택시 요금을 보령사랑 상품권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보령시는 지역 법인 택시 업체와 개인 택시 등 모두 307대의 택시 사업자와 보령사랑 상품권 가맹점 참여 협약을 맺었습니다. 보령시는 지역화폐 활용처를 넓히는 이전 조치로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건조함과 고온 현상을 달래줄 봄비가 내리겠는데요. 현재 충남 서해안에는 비가 내리고 있고 점차 내륙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이 비는 밤에 소강 상태를 보이겠고 내일 새벽에 충남 내륙에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로 많지는 않겠지만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겠고요. 내일 새벽에 충남 내륙에서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우리 지역은 황사의 영향으로 늦은 밤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중부지방을 지나 동해상으로 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어제보다 4에서 8도가량 높겠습니다. 천안 8도, 대전 10도, 논산 9도 선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4에서 6도가량 떨어지겠는데요. 천안 17도, 세종 19도, 대전 17도로 예상됩니다. 충남 서해안은 17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현재 서해 중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전에 물결이 4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상 활동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일요일 오후에도 비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 초에는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